IT 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법해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거 도대체 왜 쓰는 걸까? 이름이 일단 스트림 덱이에요. 라이브 스트림 방송하시는 분들이 뭐 OBS 컨트롤용으로 쓰는 건가 보다. 뭐 효과음도 넣고 그런 건가. 근데 굳이 저걸 써야 되나? 혼자서 라이브를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리뷰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을 때 저도 유튜브 라이브를 하긴 하지만 개판이긴 솔직히 뭔가 라이브 하면서 뭐 화면을 바뀌고 막 텍스트 넣고 막 효과음 넣고 막 그런 걸 잘 안 하니까 내가 저걸 어떻게 리뷰할 수 있을까라고 일단 무작정 제품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 정도 이렇게 써보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솔직하게 저는 한 3년 전에 회사를 퇴사를 했어요. 유튜브 영상 찍고 그냥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회사 다닐 때 내 책상 위에 이게 있었다면 물론 퇴사는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최소한 회사를 다니던 기간만큼은 나도 업무가 편하고 남들도 나를 좀 봉두레 파파 저 새끼한테 메일 보내면 되게 빠릿빠릿 뭔가 답변도 오고 뭔가 파일 업데이트 하라 그러면 항상 1등으로 들어가서 업데이트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 좀 인식되지 않았을까. 좀 변명이지만 그때는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업무 처리가 항상 늦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저는 솔직히 방송용의 목적은 한 10%? 나머지 90%가 정말 대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쓸 때 키보드와 마우스 두 개만 있으면은 모든 인풋이죠. 나는 나의 모든 입력 행위를 다 할 수 있다. 나머진 필요 없다라고 굳게 생각하던 사람인데 그 생각이 깨졌어요. 아마 제 최근 영상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여기 올려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직도 조금 좀 헷갈려. 이게 뭐길래 내가 이렇게 편하게 쓰고 있는 거지? 이거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팅법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짜자자잔 여기 옵션이 하나 붙어 있어요. 여기 XLR 독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제품은 XLR이 빠진 제품이 하나가 기본 품이 있고요. 옵션으로 밑에 이걸 더 구매를 하시면은 기존 그 프레임을 빼내고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딱 캐치하셨죠? 공드로 파파 갑자기 SN7B 꺼내가지고 영상을 찍네. 왜 저러지? 예. 맞습니다. 오늘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SM7B를 이 기기에 연결해서 녹음된 목소리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활용법부터 바로 보여드리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음악이나 들어야지. 뿅. 잠깐만 이메일 왔네. 자, 이메일 바로 볼 수 있고요. 잠깐만 스케줄 어떻게 되지? 스케줄 이거 누르고 나서 화면에 뜨는데 한 0.1초도 안 걸립니다. 검색 좀 해봐야 되겠다. 딱 유튜브 밑에 다이어리 좀 있습니다. 좀 내려서 전체 화면 뒤로 가기 내리기 메모장 바로 메모장 뜨고요. 요즘에 또 챗 GPT 많이 쓰시죠? 저도 돈 내고 쓰고 있는데 좀 물어봐야 되겠어. 누르면은 챗 GPT 바로 뜹니다. 이런 게 돼요. 근데 저게 뭐야? 저걸 굳이 이걸로 해야 돼?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굳이 이걸 버튼 눌러서 해야 돼? 마우스로 다 되는 건데.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자꾸 이 버튼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마우스로 찾아서 클릭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메일 하나 보냈는데요. 그것 좀 확인 좀 빨리 해주세요. 자, 그러면 화면에 무슨 아웃룩 같은 게 떠 있지 않는 이상 마우스로 얼른 유튜브를 끄고 뭐 왼쪽이나 밑에나 어디에 있는 이메일 아웃룩 창을 클릭을 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사실 어렵지 않아요. 마우스로 이렇게 가서 딱 클릭하는 행위가 필요한데 그런데 업무에 의욕적이고 좀 프로액티브하다 그러죠. 그런 상태에서는 아웃룩을 바로 누르죠. 그런데 그런 날이 흔치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예 하면서 욕 한번 하고 마우스로 아웃룩 아이콘 찾아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어 보여?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아웃룩이 좀 잘 안 보여. 어디 있더라? 이걸 제가 세팅해 놓으니까 하다가 마우스 바로 앞에 있는 손으로 이렇게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래도 마우스로 하면 되지 뭘 그걸 눌러.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는 회사에서 더더욱이 자기 로컬에다가 파일을 저장하는 경우보다는 공용 폴더에다가 뭐 파일 하나 저장해 놓고 서로 들어가서 업데이트하고 이런 일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엑셀 파일 업데이트 해주세요. 오늘까지. 사실 경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나의 로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물론 항상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또 링크를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것도 클릭하면 바로 탁 열리게.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 있더라 한 번씩 여기도 여긴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고 실제 업무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찾고 이 시간이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비효율적이면 괜찮아요. 짜증이 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하나 만들어 놨는데 가장 많이 쓰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가 하나 있어요. 이걸 딱 누르면은 그 폴더가 탁 바로 뜹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 열어주고 뭐 폴더 열어주고 이런 위주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따 좀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특정 소프트웨어들 쓰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컷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거의 매일 씁니다. 처음에 초보자 시절에는 단축키의 존재를 잘 모르면서 마우스로 막 해. 근데 점점 알게 되죠. 아, 이게 단축키에 있었구나. 이거 누르면 편하구나. 근데 단축키가 버튼을 3개 이렇게 눌러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파이널 컷에서 많이 쓰는 단축키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더 이상 손 꺾지 않고서도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뭔가 탁 잘리고 이런 단축키도 설정해놨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잘 쓰는 위주로만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팅 하는 거 보여드리고 좀 후에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가 USB로 연결되고요. 스트림덱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하나 깔아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화면이에요. 똑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상상하는 건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돼요. 자, 위에 있는 거는 일단은 제가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 1번 누르면은 처음 사시면은 이 화면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글쎄 이거 그대로 쓰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1번 페이지는 잘 안 쓰고요. 2번 페이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페이지가 넘어가요. 이렇게.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아이폰을 맥에서 띄워주는 버튼을 제가 설정해 놨는데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여기다가 뭐 원하는 걸 다 넣을 수 있어요. 일단 오른쪽에서 자, 오픈으로 하겠다. 자, 이름은 뭘로 할래? 아이폰 띄어쓰기도 됩니다. 아이폰 쉐어. 뭘 열래? 눌렀을 때 아이폰 미러링 여기 있죠. 이거를 선택해주면은 이미지도 같이 땡겨와요. 저는 글씨를 굳이 안 넣어도 되겠더라고요. 글씨를 이렇게 지워도 돼요. 그리고 나는 이 아이콘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뭐 바꿔도 돼요. 마음에 드는 내 얼굴로 바꿔도 돼. 이거 해서 여기 Set from File 누른 다음에 파일을 열면은 얼굴로도 얼굴 들어갔다. 자, 그리고 여기도 있거든요. 다이얼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것부터 보시면 맥 같은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화면을 줌인, 줌아웃 할 때 쓰는 버튼이 코맨드 키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키예요. 로테이트 카운트 클럭와이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좀 더 이거 다시 눌러보면은 이렇게 키보드를 이렇게 치면은 이게 인식을 해요. 누르면 다이얼을 누르면 F 왜 F 해놨냐면요. 유튜브에서 F키가 전체 화면으로 보는 단축키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 볼 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건데 저는 유니버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위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전용 소프트웨어 좀 보여드리면은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여기서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이거든요. 마우스로. 그런데 이것도 되게 귀찮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그래서 저 안에다 밀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UA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믹서에 단축키를 몇 개를 제공을 해요. 전용 단축키. 그 단축키 중에 볼륨 조절 단축키가 있습니다. 볼륨 조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 프로그램에 전용 단축키가 존재를 한다. 위에 있는 이 버튼이 됐던 아니면 밑에 다이얼이 됐던 그걸 다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못 보여드리는데 이런 기능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 멀티 액션, 멀티 액션, 랜덤 액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요 그거 같은데 재택근무할 때 자리 비움 이거 딱 누르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깨어나고 뭐 페이지 넘기는 것도 있고 오디오 관련된 것도 있고 타이머도 있고 막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파이널 컷 편집용 쇼컷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파이널 컷 편집할 때 제가 폴더를 여는 게 총 3가지가 있어요. 그 폴더들을 예전에는 탐색기를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Alt 탭, 맥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걸 눌러서 해야 되는데 윈도우랑 또 맥이랑 좀 다른 게 맥은 Alt 탭을 하면요 굉장히 그 두 개 화면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맥은 이게 막 뒤집혀요 가끔씩.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폴더 열 때마다 그거 막 탁탁탁 열리게 이렇게 만들어놨고 파이널 컷에서는 붙여넣기 할 때 그냥 컨트롤 V가 아니라 특수한 부위가 있어요. 그 파일을 붙여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속성 데이터만 붙여넣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태생 또 얘기해야 돼. 태생이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 용도로 처음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용도로서의 개발 아이디어는 계속 가져가는 것 같아요. OBS도 컨트롤하고 마이크도 연결해서 바로 쓸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거가 있어야지 이런 좀 전문적인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것마저 내장해보자라는 아이디어로 나온 것 같은데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회사 업무용으로도 줌 미팅 들어갈 때 나는 온라인 미팅의 핵인싸가 돼보고 싶다. 남들은 전부 다 뭐 블루투스나 뭐 유선 이어폰 이런 거 잡고 온라인 미팅하고 있는데 SM7B를 가지고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럼 야, 저 너 마이크 그거 뭐냐? 아 근데 목소리는 죽여주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더 XLR 인풋 연결 기능은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 목소리 지금까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솔직히 좀 놀랍습니다. 이제는 이런 장치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입력단 프리앰프를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내는구나. 사실 요 뒤에 있는 XLR 독이랑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두 개의 별도의 제품이에요. 연결이 돼서 USB 하나로 들어가 있을 뿐이죠. 별도의 프로그램 하나 설치하셔야 되는데 웨이브 링크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녹음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팬텀 파워를 내가 켜놨. 다이나믹 마이크에 팬텀 파워 켜도 고장 날까 안 날까? 웬만하면 고장 안 나. 자 이렇게 게인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팬텀 파워 켜면은 콘덴서 마이크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자 지금 57로 돼 있죠. 올려볼게요. 75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내릴게요. 물론 이거 끝까지 뭐 100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무슨 뭐 그게 무슨 신기술도 아니고 개인을 무식하게 많이 올리는 거는 만들기 쉬워요. 얼마나 깔끔하게 녹음이 되냐거든요. 보통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고 게인이 한 65dB 수준이에요. 볼까? 열어보면 알지. 65잖아요. 어쨌든 저쨌든 75dB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게인이 오히려 높은 거예요. 이 SM7B 이 마이크야말로 출력이 굉장히 약한 마이크로 유명하거든요. 인터페이스 입력단에 프리앰프 게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별도의 뭐 중간에 인라인 프리앰프, 클라우드 리프터 같은 뭐 인라인 프리앰프를 연결하지 않고도 굉장히 충분한 지금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75dB까지 올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75dB까지 올렸을 때 과연 쓰레기인가? 보통 마이크 프리앰프 같은 기기들은 레벨을 10까지 올렸을 때 SNR이라 그러죠. 잡음비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구간을 피하려고 이런 걸 쓰는 거거든요. 비교를 해봐야죠. 오디언트 ID4 스펙으로만 따지면 스펙 괴물이에요.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참고로 저 테스트는 게인을 75까지 끝까지 올리고 한 테스트거든요. 혹시나 또 클라우드 리프터 같은 거 관심 있으신 분들 위해서 팬텀 파워를 켜고 자 이러면 이 게인이 너무 높아지죠. 네, 이 정도 하니까 매칭이 좀 되더라고요. 클라우드 리프터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팬텀 파워 48V가 나오는지 제가 멀티미터로 찍어봤는데 47. 몇 볼트. 그러니까 이 정도면 48V 아주 잘 나오는 거거든요. 콘덴서 마이크 쓰고 싶다. 좀 많이 내려서 쓰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콘덴서 마이크도 작동을 잘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출력이 또 있어요. 뒤에 이어폰 3.5mm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데 출력되는 소리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컴퓨터를 거쳐 나오는 소리가 있고 그리고 다이렉트로 듣는 소리가 있고 컴퓨터를 거쳐 나오는 소리는 내가 말하고 나서 살짝 딜레이가 걸려서 좀 늦게 들려요. 레이턴시라 그러죠. 요 레이턴시가 조금 있으면 괜찮은데 조금만 길어지면은 사람 하는 말이 굉장히 어눌하게 바뀌어요. 레이턴시가 없이 다이렉트로 모니터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조절을 하면 됩니다. 이게 아마 다이렉트로 나가는 걸 거예요. 네, 다이렉트 나가는 거 올리고 근데 또 다이렉트만 들으면 PC에서 나오는 소리 못 듣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이 정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PC에서 나오는 소리도 들으면서 같이 모니터링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출력 헤드폰 쪽에 로우 임피던스 모드라고 있는데 이 임피던스가 굉장히 낮은 헤드폰 같은 거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가 있어요. 지금 사실 120Hz 필터 걸었습니다. 목소리 초저역 부분 이거 잘못 펑펑 하면은 특히 우퍼로 유튜브 보시는 분 막 우퍼가 펑펑펑 한다고. 그리고 클립 가드라고 있던데 이게 일종의 리미터 같아요. 그래서 빠 소리 쳐도 위에서 좀 눌러주는 그런 옵션도 여기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요약하자면 자 여전히 키보드 마우스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안 맞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걸 한번 써보고 난 후부터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솔직히 저는 어떤 제품 리뷰 요청을 받을 때
박스를 뜯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어.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녀석은 저한테 좀 충격이었어요. 도대체 뭘까라는 퀘스천 마크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이거 물건이다, 물건. 한번 뭐 집이든 회사든 업무 환경을 조금 재미있게 좀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생각도 갑자기 드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몰폰, 요즘엔 몰폰을 많이 하죠. 예전에는 컴퓨터로 유튜브 보고 알트 탭이 빠를까 이 버튼이 빠를까. 예? 유튜브 보고 있다가 나게 있다가 내 뒤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바로 딱 비슷해.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알트 탭은 한 번 누른 다음에 잘못 또 누르면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잖아. 얘는 유튜브 보고 있다가 이메일 딱 눌렀다가 바로 또 스케줄 딱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멀티 액션이 가능하다.